참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상당히 지금 좀 난감한 입장입니다. 먼저 그 전에 JTBC에서 스와라는 일본인 전문가가 이야기를 한 것 중에 한국 실정을 상당히 잘 모르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아까 송파 잠실 지역이 산을 깎아가지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그게 아니고 그거는 옛날에 한강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석촌 호수하고 지금 한강 사이가 옛날에는 지금 석촌 호수 쪽이 그 한강 본줄기였고 그 사이에 잠실도라고 지금 여의도는 하중도죠. 여의도도 그렇죠. 그런 어떤 섬이 있었는데 박정희 시절 때 그것을 직선으로 개발하면서 자천에서 택지가 되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땅을 성토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지금 송파 잠실 일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석촌 지하차도에서 대형 동공이 발생한 것을 지하철 공사와는 상관이 없고 지하수 영향에 의해서 쓸려 나갔다고 했는데 저는 그 양반이 도대체 현장을 들어가 봤는지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먼저 싱크홀, 동공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동공이라 하면은 말 그대로 땅 속에 빈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빈 공간은 주로 물에 의해서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수 흐름이 빨라지면 땅 속에 있는 미세 아주 가는 모래라든지 흙들이 쓸려 내려가죠. 쓸려 내려감으로 인해서 공간이 생기고 그게 공동이 되는 거죠. 이것이 점점 커지게 되면 도로 밑까지 다 생기겠죠. 그러다가 도로가 주저앉으면 싱크홀이 그러는데 서울시에서는 싱크홀을 도로 한 몰로 쓰는 걸로 좀 통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싱크홀은 영어고 도로 한 몰은 우리나라 말이다. 이런 어떤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동공과 싱크홀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도로 함몰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종 집안치마는 전국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서울만 해도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한 600여 개 정도 싱크홀이 그동안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마 여기 어르신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가다 보면 도로가 좀 주저앉았다고 옛날에. 그러면은 도로관리소 그냥 다시 메우고 하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SNS가 발달하고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 있음으로 인해서 급속히 이제 동공, 특히 이제 싱크홀에 대해서 많은 어떤 많이 알려지게 되고 그런 어떤 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제1롯데월드에 대해서 먼저 보자면은 잘 알다시피 노무현 정부 때 롯데에서 신청을 했죠. 그 당시 공군참모총장이 김은기 씨인가 이분이 결사 반대를 했죠. 그 당시 언론들은 노무현 정부가 국가 안보를 팔아서 재벌에게 이익을 준다라는 취지의 어떤 기사들을 거의 엄청나게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포기를 했죠.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는 당시 공군참모총장을 경질시키고 국방부 장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지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그때 당초 노무현 정부 때는 공군에서 분석한 걸 보면은 성남 비행장이 안전하려고 그러면 7도를 틀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활주로를.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는 이게 3도만 틀어도 된다고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대해서 활주로를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롯데가 전액을 부담해야 됩니다. 7조를 틀 경우에는 1조 2천억 원이 듭니다. 근데 3도를 틀 때는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도에서 3도로 성남 비행장의 활주로를 줄여들게 되면은 8천억 원에 따지고 보면은
롯데로 보면 이익이 생긴 형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래서 이게 특혜 의혹 때문에 한동안 또 언론이 떠들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허가가 나고 그 다음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빌딩이 그냥 무너지는 것도 보셨을 거고, 그리고 롯데 공사장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난 것은 또 사실입니다. 뭐 화재뿐만 아니라 공사장 인부도 아마 두 분이 아마 사망한 걸로 언론 보도가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4월 16일 날, 지난 4월 16일 날 이제 세월호 사건이 이제 터지면서 온 국민이 안전에 대해서는 거의 그러니까 엄청난 그 불안감을 우리 국민 전체가 가지게 된 것 또한 사실이고, 지금도 아직까지 전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롯데 측하고 논쟁을 할 때 그 공사 중에 석촌호수물이 공사장으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 이것은 우리 토목을 하는 사람은 상식입니다. 그리고 토목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지하 깊이 탈 때 이 차수벽 설치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아주 난공사입니다. 물은 계속 들어오고, 물은 그러니까 막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막아집니다. 참고로 지금 경주 방패장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처리를 거의 하루에 지금 한 2~3천 톤 계속 넣고 있는데, 그 지하도가 지하에 한 100m 이상을 파거든요. 그래서 당초 공사가 25개월인가 그랬는데 지금 90개월 정도 굉장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물이 계속 나오니까 공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토목할 때 지하수 때문에 급하게 공사가 어렵다. 그리고 또 공사가 마치더라도 지하에 들어서 있는 구조물에서는 지하수들이 많이 유입됩니다. 안반층으로 파쇄대를 통해 들어오든지 차수벽을 아무리 잘 쳐도 그래도 물이 새거든요. 근데 그것을 당초 롯데에서는 뭐 별거 없다는 어떤 입장을 하고 차수벽을 잘 설치했기 때문에 지하수 들어올 일은 없다라는 입장을 처음에 밝혔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한겨레 신문이었던가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토목을 제대로 배운 사람 같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데다가 이제 논란이 이제 붙기 시작을 했죠. 거기다가 싱크홀이 발생하고 하니까 이제 급속히 이제 안전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송파 시민 또는 잠실 시민들이 엄청나게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패닉 상태에 들어갈 정도로 특히 여성분들이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 메일로도 한 5~6분이 우리 집 팔고 가야 되는데 안전합니까? 또 전화로도 한 10몇 분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불안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당시 롯데가 이제 우리가 불안을 보면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게 있고 공학적으로 불안한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이때 주민들은 심리적으로 엄청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멀리서 보면 이런 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제 무너질지 그런 어떤 심리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9.11 테러라든지 그다음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게 우리 사회가 완전히 이게 총체적인 불안감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돼 있는 상태에서 롯데가 지하수와 관련된 어떤 문제들을 제대로 그러니까 왜곡된 사실 발표를 언론을 통해서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학적인 안전에 대해서 롯데가 주장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어떤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인 그였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롯데가 그 뒤에는 이제 인정을 했거든요. 지하수가 유출되는 게 하루에 450톤 정도 되고, 물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석촌호수의 물이 글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제 최종 인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롯데에서 이제 인허가 과정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임시 사유허가. 그런 이런 어떤 일련의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사실도 있습니다만은 엄청나게 많은 저는 괴담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너무 시민들을 그냥 너무 불안하게 만듭니다. 저는 괴담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해외 언론에 보면은 커다란 그러니까 뭐 엄청난 규모의 동공이 그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빌딩이 주저앉는다든지 또는 자동차가 그냥 속주어서 떨어진다든지 라는 어떤 커다란 어떤 동공 싱크홀이 보도되면서 이쪽 지역에도 마치 그런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이제 막연한 불안감까지 이제 더 보태지죠. 그러니까 해외 토픽감 같은 게 이제 우리 송파 잠시라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이제 확산이 저는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괴담 중에 하나는 뭐 저는 저기 토목공학을 하기 때문에 하여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괴담 중에 하나가 123층 555m 되는 빌딩 하부에 싱크홀이 생겨서 빌딩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 라는 어떤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질도라든지 롯데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쪽 지역에는 옛날에 하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래 자가층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16에서 한 19m 정도 두께로 모래층이 쭉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땅을 이제 터파기를 했죠. 터파기를 했는데 30에서 최대 37m까지 터파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싱크홀은 모래 자갈층에서 생기고 안반층, 연약층이라는 연약 안반층, 그러니까 안반층에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싱크홀이 생길 수 있는 모래층은 터파기하는 과정에서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123층 밑에서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기울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전혀 공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물론 저는 기초공학은 그러니까 기초에 대해서는 제 전공이 아닙니다만은 그건 다른 또 분야에서 검토를 합니다만은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은 싱크홀이 발생할 수가 없다. 이것을 싱크홀은 발생할 수 없다. 그래서 기초만 제대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무너질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가 제가 석촌이나 송파 잠실 주민들한테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내 건물이 무너질 가능성은 없느냐 라는 어떤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팔고 이사 가고 싶다 라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하 구조물은 공공부지를 통해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주로 차도라든지 이렇게 되고 지하철 같은 경우에 특별히 개인 주택 밑으로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로 안반층을 통과해야 됩니다. 안반층을 통과하기 때문에 일반 주택이 싱크홀에 의해서 뭐 외국에서 나타나듯이 그렇게 주저앉는다든지 사라진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발생하지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와 같이 영혼에서 큰 어떤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은 그 지대가 대부분의 석회암 지역입니다. 석회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석회암에 물이 들어가면은 자꾸 뭐 생기지 않습니까? 큰 동굴이. 실례로 강원도에 가면 환성굴이라든지 석회암 지역에 많은 지금 관광 명소로 되어 있는
동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택지로 만들어 가지고 큰 밑에 이제 그 뭡니까 큰 구덩이가 있는지 모르고 스키한 구덩이 있는지 모르고 만약에 개발했다 그러면 집안이 낮아져 가지고 훅 꺼질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나 강원도 그쪽 지역 그 일부 지역 말고는 대부분이 화강암 아니면 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대규모 싱크홀은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송파와 잠실 지역의 어떤 지진을 보면은 한 15에서 20m가 모래층이고 그 밑에는 풍화암, 풍화토, 다음에 연암층, 다음에 경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크홀, 대형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질 구조는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런 어떤 막연한 어떤 불안감들이 이 우리 사회에 계속 터지게 되니까 이게 이 불안해지고 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괴담 수준의 어떤 잘못된 근거에 의한 소문은 빨리 차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8월 5일날 석촌 지하차도 입구에 큰 이때 싱크홀이 발생했죠. 그때 어떤 뭐 잘 알다시피 아까 우리 말씀하셨다시피 당시 시공사가 거의 뭡니까 빛의 속도로 제 어떤 선배 대학 은사님의 말씀이 저 시공사가 빛의 속도로 덮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로 현장에 갔는데 다행히 그날 5시에 8월 그러니까 5일 5시에 서울시가 공식적 입장을 발표를 했는 게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장치로 덮었다. 그리고 만약에 원인 분석에 필요하다고 하면 다 파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은폐로라고도 볼 수 있고 임시조치 제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진실인지는 밝혀져야 될 문제지만 나름대로 다 논리는 있다. 그래서 저대로 판단해라 그러면 참 답변이 좀 곤란합니다만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은폐 의혹이 있고 그 다음 날 조사단이 꾸려졌죠. 그래서 제가 그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터널 분야, 지질 분야, 상하수도, 지하수, 그다음에 구조, 안전 문제, 관련된 전문가 11분으로 구성이 되어서 조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싱크홀이 그러니까 도로 한몰의 생긴지대를 조사를 하면서 삼성 그러니까 시공사 측에 작업 일지를 입수를 했습니다. 입수를 해서 보니까 그 지점에서 터널 공사가 40일 동안 중지된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작업 일지를 보면서 그 전에 공사 중지된 게가 어디냐라고 보니까 80m 큰 동공이 발생한 지역에서 무려 4개월 동안 공사가 중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이제 정밀 조사를 하게 됐죠. 하니까 저희들도 깜짝 놀랐었습니다. 딱 파니까 한 4.2m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도로 밑이.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꼭 들어가 조사를 해보니까 동공 길이가 무려 80m, 높이가 4.2m, 폭이 5에서 7m 되는 거대한 이 굴이 생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도 현장에 들어가 보고
순간적으로 숨이 좀 막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다시 정밀 조사를 해서 5개 더 동공을 발생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길이가 13m 되는 그런 동공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그때 우리가 80m를 발견을 했을 때 이게 언론에 그때 뭐 서울시가 숨김이 아니긴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해가지고 1차 발표를 우리가 8월 10일 날, 14일 날 교황님이 한국에 오시는 날 저희들이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시공사가 터널을 굴진할 때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거대한 동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저희들이 1차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됐을 때 시공사는 내부적으로 강력 부인을 했었죠. 그래서 저 뒤에 저희들이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그 동공의 원인을 제대로 못 밝히게 될 경우에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더 불안해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그때 저도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 동공 발생 원인은 밝혀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조사하는 과정에 방위 사거리에 또 발생해버렸죠. 지하차도에. 그래서 그것을 또 급히 제가 그 다음날 아침 9시부터 현장 조사를 해서 11시에 그 원인을 밝혔거든요. 그 원인이 그러니까 그것도 또 그 원인을 못 밝히고 그냥 가면 또 유언비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팀에서 이것을 밝힌다.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한정 관계자들, 그다음에 송파 구청 직원들, 서울시 직원들 와서 조사를 하는데 우리 조사단하고 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한정구의 환기구에 되어 있습니다. 환기구 바로 밑부분에 보니까 균열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보니까 마치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빗물들이 거기서 고여가지고 그 환기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빗물이 가게 되면은 진흙이 있지 않습니까? 떨려 나와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진흙 성분하고 저 밑에 있는 진흙 성분을 떴죠. 그래서 두 개를 뜨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물이 들어가는 균열이 난 부분을 증거를 제시하니까 한전에서 마지못해 수긍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게 언론에서 한 1m 그랬는데 당초에는 한 70cm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조그만했죠. 근데 그런 어떤 게 또 일각에서는 제1롯데 월드다, 지하철 공사다, 뭐 별의별 소문들이 그날 저녁에 많이 유포되었죠. 그래서 다음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한전 측에서부터 나름대로 저희들 조사가 옳다라는 걸 이제 밝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되지 않았으니까 잠잠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원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원인은 밝히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8월 28일 내일이네요. 내일 이제 서울시가 11시에 공식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직접 발표를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시공사의 책임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거기서 원인이 되는 게 제1롯데월드, 석촌호수,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그 다음에 하수관거,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 그 다음에 예전에 있었던 동공들 이런 한 6가지 원인을 가지고 책상 위에 두고 이제 검토를 했죠. 현장조사도 하면서. 근데 가장 좋은 게 물타기거든요. 물타기를 해버리면은 원인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80%, 나머지가 20%, 뭐 10% 이래 돼버리면은 상당히 문제가 클 거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하나씩을 다
두고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석촌호수는 항상 수위가 그래 있기 때문에 공사할 때 자기네들이 고려해야 될 문제였으니까 그것은 아니다. 그리고 제1롯데월드는 석촌호수 오른쪽에 롯데월드고 이쪽이 그 싱크홀이 발생되거든요. 근데 석촌호수 지하 수위가 하천 수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석촌호수는 사방으로 지하수를 공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석촌호수 물이 지하철 공사장으로도 가고 지하수 밑으로 롯데월드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롯데월드의 지하수하고 지금 공사장의 지하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래서 저희들은 제1롯데월드도 관계가 없는 거다라고 그랬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땅을 다시 팠습니다. 묻은 거를 안전장치를 하면서 싱크홀 발생해서 처음에 은폐 의혹이 있었던 데서 다시 저희들이 파라. 그래서 이제 팠죠. 파보니까 2,000mm, 2m짜리 광역 상수도관이, 그건 압력이 엄청 셉니다. 한번 터졌다 그러면은 그쪽 때가 거의 물바다가 되는 숫대밭이 되는 그 정도 큰 관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54V 그러니까 전력구도 통과하고 있었고, 그 다음 옆에 보니까 또 저기 뭡니까 하수관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가 만약에 균열이 생겨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 밑에 파이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그런 흔적이 전혀 없고, 그 하수관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균열이 조금만 발생되어 있었는데 물은 새지 않는 정도였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로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서도 물이 흐르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도 이제 날아가면서 이게 원인에서 제거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남는 것은 지하철 건설이 우리일 것이다 라는 어떤 결론을 1차 때 저희들이 이제 1차 발표할 때 내렸죠. 그래서 추정된다 라고 하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한 10일 동안 그걸 했을 때 시공사의 어떤 책임을 물었는데 내일 발표할 때 한 10가지 정도 저희들이 증거 자료들을 제시를 할 건데, 대표적인 것은 당초 그쪽 지역 바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은 이런 실드 공법을 아시죠? 이게 회전체가 나가면, 그러니까 두더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더지가 앞으로 가면서 흙을 먹죠. 흙을 먹어가지고 두더지가 배설을 하는 형태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통체가 앞으로 가면서 계속 흙을 갈아가지고 안반 같은 데 갈면 안반이 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두더지가 먹듯이 먹어요. 그리고 뒤로 이제 계속 컨베이어 벨트로 빼내는 거죠. 그런 형태로 진행하는 게 실드 공법이거든요. 도심 지역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공법이고, 그러니까 낫은 공법이라면 폭발을 할 수 없잖아요. 폭발할 때 위에 건물에 무리가 있으니까. 근데 이 실드 공법의 가장 중요한 게 복합 단면일 때, 다시 해서 밑은 그러니까 안바층이고 위가 모래 자갈층이 있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시공사 측이 제시했던 서울시하고 협의했던 자료들을 보니까 이쪽 지역을 위험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회의를 했고, 일본 기술자들도 불러서 많이 논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실드 공법으로 연합 지방을 갈 때는 지금 형태의 북락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응 매뉴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하나의 또 우리가 정황적인 어떤 정보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터널이 하나 있는데 그 위에, 그러니까 지금 7개 공동 내지 싱크홀이 발생했는데 이게 전부 다 지하철 뭡니까? 지하철이 뚫고 있었다 그러면 그 위에 7개가 조롱이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발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 증거가 될 수가 있고, 다음 이게 알다시피 지금 현재 동공이 발생했다가 이렇게 지금 지나갔다 그러면 이 실드가, 이 두더지가 땅을 파면서 다시 또 반대편 차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반대편 차선은 어떻는가, 저희들이 이 지하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는 아무런 동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외에도 많은 어떤 조금 더 전문적인 게 있습니다만, 그거는 내일 저희들이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조건 때문에 저희들은 시공사가 터널을 뚫을 때 품질 관리를 못했다.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두더지가 이렇게 이 땅을, 실드가 땅을 파고 나갈 때 위에 머리 잘 친 것 때문에 잘못하면 계속 주저앉겠죠. 주저앉기 전에 안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안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그라우팅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터널을 갈 때 위에가 그러니까 안 무너져야 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계속 내리면은 위에가 큰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드 안에서 밖을 전혀 못 봅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를 못해서 생긴 거라고 저희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사가 이것을 인정한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내일 아침이 돼봐야 될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어떤 걸 제가 좀 말씀드리시고, 다음에 이게 송파 잠실 주민들의 어떤 불안 문제. 제가 볼 때는 투명한 행정이 결국은 주민들의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요소다. 그러니까 지금 싱크홀이 발생했을 때 그 당시 빛의 속도로 덮은 것은 분명히 은폐 의혹을 살만한 충분한 어떤 자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공무원들의 어떤 투명하지 못한 행정은 불안할 것이고, 그리고 도로가 함몰, 즉 싱크홀에 발생했다 그러면은 명확한 원인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된 원인 조사를 하고, 그래야만이 복구 방법도 제대로 되고, 앞으로 그 싱크홀이 도로 함몰이 안 생기게끔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덩성덩성 뭡니까 저기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원인의 서울시 자료를 보니까 85%가 하수관로의 노후화 때문에 발생을 한 자료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하수관로가 빠져나오는데, 제가 가장 크게 봤는 게 저기 국회 여의도 의사당 앞에 있는데 봤는데, 하수관로 밑이 한 1m에서 2m 정도 뿡 뚫려 있더라고요. 한 7, 8m 길이로. 그래서 모래를 만져보니까 아주 미세모래였었습니다. 그냥 물만 되면 쓸려 나가는 그런 모래. 혹시 뭐 아실 겁니다. 그런 모래를. 그런 모래들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보다 더 큰 것도 발생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하수관로에 의해서 싱크홀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1에서 2m 정도 규격. 실제 이 송파 잠실 쪽에서는 지하차도 말고, 석촌 지하차도 인근 말고는 대략 이 정도 규모로 있었습니다. 깊이가 한 1m 이래 정도 깊어봤자 1m 채 안 된 거를 제가 한 5군데 같이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물론 우리가 우려해야 되지만 너무 불안해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럼 대책을 뭘 해야 되겠느냐? 제가 생각하는, 아마 서울시도 아마 그렇게 할 계획인데, 내일 아마 발표가 될 것입니다만은, 대책은 지금 싱크홀이 발생하는 데는 충적층이 있어야 됩니다. 모래 자갈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래 자갈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수관건데, 하수관건은 우리나라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거 길이가 10,000km 정도 되는데 30년 이상 된 하수관거가 48%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노후화되었다는 거죠. 특히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이, 그러니까 한강 개발할 때 됐으니까 그때 도시개발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하수관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수관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년 돼가지고 노화가 많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충적층, 모래 자갈층으로 되어 있는 지역의 하수관거, 오래된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의도는 영등포구청장
시장님께서 저기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여기도 송파 잠실도 아마 서울시와 송파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싱크홀이 발생하려고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 하수 관건을 본다 그러면은 어떤 하수도에서 물이 빠져나오면은 어디 있은가 받아줘야 되잖아요. 물을 받아줘야 그 머리가 스며 나오죠. 근데 받아주는 데는 어딘가 하니까 대형 지하 공사가 이루어지는 됩니다. 그러니까 제 롯데월드 공사장이라든지 지하철 공사라든지 여기에서는 물을 계속 빨아들이잖아요. 그럼 하수도에서는 계속 물이 나가죠. 그 과정에서 싱크홀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하수도에서 물이 빠져나와가지고 이 하수도가 흐르다가 하수도 벽면을 따라 흐르다가 또 하수도가 낮은 데서 균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거기로 물이 다시 들어가면서 모래를 뚫고 들어가는 사례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형 충격층에서 대형 건물이 지하 공사를 할 때는 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제1롯데월드가 지금 특파위 공사 37m까지 했죠. 그러니까 엄청 물이 흐르는 층에서 보통 사람 수맥이라고 그러는데 물길이 지하 물길을 거의 다 차단하면서 되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물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정확한 자료는 지금 없는데 만약에 롯데가 거기서 공사할 때 물이 안 나왔다 하면 그건 거짓말이고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위에 싱크홀에 어느 정도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서울시도 조사를 하고 롯데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다 원인이냐, 정확한 원인이냐는 지금에서 밝히기가 공학적으로 어렵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와 같이 대형 특파기 공사를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1롯데월드 공사를 하면서 환경영향 평가서를 보니까 아까 우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영향 평가서가 제대로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서울시가 어떤 개선 방안으로 대형 지하 공사를 할 때는 지하수 영향 평가를 꼼꼼하게 해서 싱크홀 발생이 우려되면은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어떤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들이 그렇게 불안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충분히 이해가 있지만 이것을 공학적인 어떤 정확한 사실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 할 필요가 있고 그 속에서 막연하게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반갑습니다. 어떤 도시의 모든 사업과 시설은 가장 관련성 있고 중요한 분들은 다시 지역 주민입니다. 가장 가까이 볼 수 있고 이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제1롯데월드는 1998년에 송파구청으로부터 그 지상 36층, 지하 5층으로 허가를 처음 받았죠. 그 당시 이제 교통영향 평가를 거기에 맞게 했었고요. 또한 그 이후에 다시 이것이 이제 2010년도에 다시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상 123층으로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 교통영향 평가가 있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영향 평가 있었고 지금 아까 박찬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서울시 자문단, 시민자문단에서 교통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 평가나 그 시민자문단에는 저는 참여하지 않았고요. 현재 그 서울시 교통 개선 대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일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그 시설물이 들었을 때, 특히 지금 제1롯데 같이 그 대형 건축물, 업무나 판매, 숙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건물이 들었을 때는 그 우리나라의 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통영향 평가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 법에 맞는 그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할 때는 그 시점, 현재 그 분석하는 시점과
그 다음에 그 장내 그 교통이 현재 건물이 완성되는 시점. 그러니까 대략 2016년이니까 그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이 돼야겠죠. 그 이후에 나중에 그 장래적으로 또 분석이 돼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현재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 3페이지를 준비했는데 복사가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나오는 그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 수립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뭐 여러 내용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현재 이 제1롯데 월드를 둘러싼 송파대로라든가 올림픽로, 뭐 잠실 이런 것들에 어떻게 거기 교통량이 변하는가 그런 문제가 가장 논의되겠죠. 그래서 도로 조건, 교통 조건,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건가 그런 문제. 거기에 따른 뭐 서비스 수준이라든가, 그러니까 도로는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 서비스 수준을 결정합니다. A부터 F까지 해서 대략적으로는 C 정도 돼야만 좀 소통이 가능한 도로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소통이 용량이 차가지고 어려운 부분들. 그래서 그런 교통도로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하는 목적을 두고 평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그 대형 건물이 들어섰을 때 교통량이 유발되고 늘어나면 당연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이런 지침에 따라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가로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차로가 연속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또한 그 진출입 동선이라든가, 또한 대중교통, 또한 보행자들 문제, 그 밖 교통 안전 문제, 또 주변에 이제 떨어진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교통 정원화계요, 그 소음이라든가 그런 문제들, 주차계획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아까 말씀드린 도로 서비스 중에 어느 정도에 적정한가. 적정하지 못한다면은 그 대한 도로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안을 내서 그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제1롯데 월드를 보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약 26,000평에 달하는 그런 건물이고요. 연면적은 24만 4,000평에 달하는 그런 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된 주차 대수가 이건 이제 보도자료라든가 그 밖에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약 3,773대로 지금 주차 대수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대형 사업을 하면서 간 교통 문제가 어떻게 발생될 것인가 그런 예상들이 했겠죠. 물론 영향평가에서 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런 그 대형 몰이 들었을 때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그래서 예측한 내용을 보면은 왕복의 유동인구가 약 연간 1억 명 정도가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20만 명 정도가 여기 유발 인구가 생길 것이다. 물론 차량을 포함해서 사람들의 유동인구를 얘기하겠죠. 그 가운데 여기서 근무하는 뭐 직원도 있겠지만은 뭐 관광객, 그 밖에 여러 가지 고객들이 줄을 이룰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공휴일에는 7,266대, 평일 퇴근 시간은 7,078대 교통량이 발생될 거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단순히 우리가 그 교통 시뮬레이션을 통한 예측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저층부만 개장해도 하루에 한 4만 대 정도가 더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잠실역 주변이 상당히 혼잡한데요. 약 20% 정도의 교통량이 증가할 거다.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그 잠실역 주변이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균 주행 속도가 2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등급 자체는 주변에 아무 시설물을 발생시키면 안 되겠죠. 2등급 자체를 올려야 되는데, 근데 여기 이제 대형 이런 교통 유발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물론 이제 교통 체증이 생기면은 거기에 따른 교통 혼잡 비용, 상당히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많이 손실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통 안전 문제도 발생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롯데 측에서는 이제 교통 개선 대책을 한 7, 8가지 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진행이 된 부분도 있고요. 뭐 지하공장이라든가 잠실 사거리, 또한 잠실길 지하차도, 8호선 지하철역 연결 통로, 올림픽로, 강남방향 출자 램프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교통관리측이라든가 그 VMS라는 다변 정보판을 설치하는 문제, 이거는 이제 계속 진행되는 부분 같습니다. 또한 그 잠실역의 환승 주차, 그 다음에 공영버스 주차장, 버스 환승 주차, 또한
탄천변의 그 동축도로에 대한 확보,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서울시 합의했다는 올림픽대로 하부 연결 도로를 개설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고층화 그 허가가 난 이후에 교통량을 평가해서 아마 제한된 내용일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제한된 내용이 다 이행돼야만 저 건물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상태에서 그대로 썼다가는 이건 상당한 그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평가해서 조건부로 제시한 겁니다. 근데 조건부 제시한 내용을 앞으로 하겠다 하면서 저거를 저층부 개장한다는 것은 교통 측면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물론 교통 수요 관리 대책도 제시를 하고 있지만은 그 제한한 상태에서 건물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 교통 문제를 그냥 계속 유발시키겠다는 내용이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주차장 예약제를 한다든가 뭐 무료 주차 금지 뭐 이런 여러 얘기도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영등포구의 그 타임스퀘어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개장 초기에 그 주차장을 폐쇄를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개장을 했는데 거기 이용하는 고객들이 민원으로 계속 제시를 했죠. 그러니까 규정 자체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혼란은 뭐 상당히 그 가장 영향을 받는 부분은 그 주변에 사시는 그 시민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건물 주변의 그 도로뿐 아니라 교통은 그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축, 여기도 보시면은 송파대로를 그 세로로 하는 그런 축의 가로로 올림픽로, 잠실대로, 그 다음에 올림픽도로도 있고요. 그 위로는 이제 외곽수산도로도 연결되고 양지대로 다 있습니다. 그런 축들이 여기서 이발교통에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전체를 보고 교통 영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올림픽대로 하우비 연결 구간 이 도로 개설도 조건부로 아마 영향평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만족이 돼야만 현재 교통량의 그 혼잡을 좀 완화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진행되면서 뭐 앞으로 추가로 더 투자하겠다, 약속하겠다 교통 문제를 그러면서 이 부분 지금 저층화를 개장하겠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생각합니다. 교통에서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성, 형평성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가가 내가 어떤 그 사업을 위해서 큰 건물을 짓겠다. 그런 기업가의 정신이죠. 어떤 수익을 위한. 그렇지만 거기에 둘러싼 도로는 공공도로입니다. 거기를 통과하는 사람들, 거기를 접근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이용하는 형평성 많은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이동할 권리, 그 교통권, 공공권이 침해된다는 것은 상당히 그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요. 현재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대책들이, 교통 개선 대책들이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다면은 뭐 교통 유발이 급속도로 는다는 것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상당히 걱정스럽고, 또한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뭐 삼성동 이제 대형 그 한국철 복합개발이라든가 주변 개발들이 또 많이 계획이 돼 있죠. 그럼 그때마다 또 거기에 따른 도로를 개설하고 뭐 인접도로에 대한 개선을 하고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측면과 교통계획을 같이 고려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진행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미 뭐 허가 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까 박정 교수님 가셨는데 제가 그러면 그 시민 자문단에서 교통 분야는 어떻게 논의가 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교통 문제 가지고 개장을 막는다는 건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초반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 영향 평가할 때는 그 평가의 시점에서 그 공사가 완료돼서 개장하는 시점을 목표를 두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둔 그 개선 대책이 다 되지 않으면 개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일단 토지용 개발합니다.
뭐 판교에 뭐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해결되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출퇴근의 교통 혼란이 대혼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뭐 외국에서는 토지용과 교통계획, 거기에 따른 도로 개설은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됩니다. 먼저 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대안에 나온 그 도로 개설이라든가 확폭하는 문제, 그 다음 지하로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여기 준공 시점에 같이 맞춰가지고 다 완공이 돼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게 오픈돼 가지고 이용이 돼야만 그나마 늘어난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그나마 현재 정치적 문제들을 좀 더 해소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의 그 도시의 개발들이 반드시 교통계획과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 가지고 돼야만 문제가 생각합니다. 전 직접 여기 자문단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개정하는 부분들 보면은 뭐 이 면적을 보니까 전체 면적의 한 73% 정도가 주차 대수가 개장이 되고요. 아까 3,700대 예산 2,700대가 개장이 되고, 건폐율은 83%, 연면적, 연폐율은 53%. 거의 건폐율을 따지면 3분의 2 정도가 오픈되는 형태죠. 그러면 뭐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보도자료라든가 이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교통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강동 송파 환경운동연합도 강동 시민연대, 송파 시민연대 이 지역 주민 환경단체들하고 같이 저희도 너무 걱정이 돼서, 이게 지역 주민단체들이 열심히 하지만 지금 우리 강동 지역, 특히 송파 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어떤 우려를 감안하면 이걸 강동 지역의 NGO 분들에게 수고로만 맡겨서는 안 되겠다. 그분들도 너무 수고를 해주시는데 전체적으로 서울이라든지 특히 재벌 대기업의 문제, 그다음에 국가 권력의 문제를 감시하고 모니터링해온 좀 다른 NGO들도 붙어서 같이 해야겠다 싶어서 저희도 함께하게 됐습니다. 오늘 박창근 교수님 강의 저도 처음부터 선생님들하고 같이 잘 들었고요. 주민단체들하고 같이 한번 여기서 우리 송파 강동 지역 주민들이 한번 롯데월드 쪽에서 한번 문제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시는 거 영감을 받아서 얼마 전에 이제 서울시청 앞으로 가가지고 또 민변, 우리 민변이라는 우리 변호사님들 모임 있잖아요. 민변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들도 오시고 또 지역단체들 또 여러 시민단체들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주민들만큼은 못하더라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셔가지고 많은 NGO들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요즘에 너무 걱정이 많잖아요.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큼은 세월호 참사 후에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막 사방팔방에서 그 얼마 전에 그 태백역 부근에서 철도 사고도 났었는데 그게 21년 만에 철도 사망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2인 승무하던 걸 1인 승무로 줄이고 여기에 있던 역무원을 없애니까 신호 체계에 혼선을 느낀 기관사님이 실수를 한 건데, 만약에 역무원이 한 명이라도 있거나 기관사가 2명이었으면 멈춰야 될 역에서 멈췄을 거예요. 그게 반드시 그 역에서 멈춰야만이 교행을, 거기 강원도 쪽은 철도가 선로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차해야 되는 거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그걸 안 멈춰버리니까 정면으로 충돌한 거거든요. 정말 아찔한 사고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보도가 많이 안 났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이슈가 크지 않았다면 아주 크게 보도가 날 사고, 왕십리역 지하철 사고와 함께.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서도 보면 우리 국민들이 철도나 지하철에서 불안함을 엄청 느끼고 있는데 오히려 인원을 줄이고 정비 주기를 늘리고 안전 예산을 줄이고 있더라. 비용의 논리만으로. 근데 이런 게 저희는 걱정이잖아요, 사실. 뭐 제가 철도 선생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다 철도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또 한편으로는 곳곳에서 싱크홀이 막 발견이 되고 제1롯데월드 관련해서 우리 박장근 교수님 학자적 엄밀함으로 우리가 너무 괴담까지는 걱정하지 말고 그것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또 퍼뜨릴 필요는 없다 말씀해 주셨고, 맞습니다. 가급적 저희가 아주 팩트에 의거해서 또 합리적인
걱정 정도만 해도 안 그래도 걱정할 거 많은데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도 문제이고 문제의 해결을 흐릴 수도 있으니까 교수님 말씀 귀담아 듣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은 그런 학자적 엄밀함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아니니까 그런 말씀만 하나 들어도 확 불안해지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래도 가다가 차량이 확 들어가진 않겠지만 얼마 전에 제가 MBC 다큐멘터리에서 플로리다주 사례가 아주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연약 집안, 석회암 집안이어가지고 그 일대에 물이 막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동네는. 저 자다가 침대가 꺼져갖고 돌아가신 사례가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설마 우리 집은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 동네 그러지 않겠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걱정이 들고 저도 제 강동구 살거든요. 송파 시민연대 자매단체인 강동 시민연대 회원인데요. 이제 저도 이렇게 가끔 주로 전철로 다니면 가끔은 이 잠실 올림픽대로하고 잠실역으로 이렇게 해서 운전을 해서 가는데 정말 과도한 걱정인지 모르겠지만 가다가 차량이 훅 빠지면 어쩔까 이런 고민했거든요. 근데 저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서초도 교대역이 있는 데서 봉고차 한 대가 싱크홀 빠져가지고 이렇게 꼬라박는 거 한번 보셨죠? 사람이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마침 또 그게 눈앞에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는 건 좀 과도한 면이 있을 수 있고 그걸 너무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NGO들이 그래서 모이기 시작했고 이렇게 오늘 시민들과 우리 주민들과 이렇게 같이 공부도 하고 이렇게 대화의 시간도 가지게 된 것 같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입장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거 참 불안하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가 세월호 대참사로 교훈을 얻은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고 재벌 대기업의 입장이 오히려 더 관철되는 방향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 또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뭐 롯데에서 송파구청이 200억이나 냈다고 하니까 그것도 약간 신경이 쓰이고요. 서울시가 전면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싱크홀 부분은 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제1롯데월드 부분은 물론 이제 조기 개장을 이번에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또 혹시 어떻게 빨리 또 어떻게 결정이 날까 이런 걱정이 할 수도 있는 거라서 굉장히 걱정이 많고 우려가 많은 우리 주민 시민들께서 이렇게 많이들 모이셨으니까 오늘 또 두 분 선생님들 모셨으니까 이야기 더 이렇게 나눠보고 저희가 이제 저도 말씀 마무리하겠는데 과도한 뭐 걱정이나 또는 뭐 너무 괴담 수준의 공포를 퍼뜨리거나 그걸 이야기할 생각은 전혀 없고 저희들도 주의를 하겠습니다. NGO들도. 다만 우리 지역에서 이 동네에 살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운전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불안하다 이건 아니다 뭔가 대책이 더 필요하다 더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있을지 모를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오늘 여기 모이신 주민들과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꼼꼼하게 대책을 요구하는 활동을 강력하게 저희들이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퇴근길에 왔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또 두 분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일단 우리 지역의 NGO들 그 다음에 서울 지역의 NGO들이 주민들과 함께 계속 활동하겠다. 이것만큼 제가 확실하게 오늘 다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반갑고요. 예. 싱크홀의 안전대책,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싱크홀이 발생하면 전조가 좀 보입니다. 전조라는 게 차가 지나다니면 좀 출렁거립니다. 주장 기제는. 그리고 앞에 도로를 보면은 다른 데보다 조금 주저앉게 보입니다. 이게 뭐 전혀 전조로 없이 그냥 꾸라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발생되고 보이는 것 같으면 빨리 신고해야 되겠죠. 서울시도 지금 택시 한 200대 정도가 지금 계속 다니면서 뭐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서울시 신고하고 있는데 이번 달인가 다음 달부터는 이제 400대로 증가시켜서 그러니까 400대가 이제 서울시 내를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너무 싱크홀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거 뭐 살다 보면 그 정도 제가 너무 편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살펴보면서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하수관로가 노후화가 됐다든지 전직이 있다 그러면은 구청에 아니면 서울시에 우리 집을 좀 조사를 해달라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돼.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싱크홀은 언제 어디서 어떤 경우를 어떻게 발생하기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석회암 지역의 공동은 그런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서울 시내에서 전에 발생했던 것을 조사를 해보면은 제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사람이 죽을 만큼 그렇게 큰 싱크홀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m에서 2m 정도. 물론 뭐 잘못해가 떨어지면은 뭐 다박산이라든지 골적산 뭐 충분히 이룰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람 목숨은 요구 격처럼 말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앞서서 그 발제가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응답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요. 근데 질의응답으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그 교통안전 관련해서 최혜균 교수님께 한 가지만 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의 교통은요, 그 비전문가인 저도 느끼는 거지만 그 마땅히 대책이 없는 듯 보입니다. 교수님의 생각 또는 그 대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안은 현재 잠실역 부분이 서비스 수준이 E 수준이라고 평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제 개장이 되면은 더 아마 혼자 풀어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고 아마 대안으로 제시된 그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그냥 통과하는 사람 그 모두가 어떤 도로에 대한 그 영향을 같이 받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교통혼잡 특별관리구를 지정을 고려를 한다 그런 부분들인데 그걸 한다고 해도 그 롯데 측의 교통유발 부담금이라든가 아니면 백화점 유발 개수를 향상시키고 또한 부설 주차장 이용 제한 그 정도지 다른 어떤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교통 문제 해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은 우려스럽습니다. 네, 저도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정말 주말에 잠실에 지나다가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요. 얼마 전에 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이제 NGO 거기 활동하는 이제 이 송파 구민이에요. 그분도 이상희 변호사라는 분이 해필이면 롯데월드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 가다가 결혼식은 1시인데 도착을 3시 했다는 유명한 제가 그런 적 있었거든요. 다른 데 일하러 가다가 차로 가가지고 그래서 아마 교통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는 관심과 걱정과 또 심지어는 분노까지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동안 명동 롯데백화점도 그랬고 거기가 상습적으로 교통유발하는 거지만 그분들이 내는 그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한 사람들의 체증이 생기지만 그 교통유발 부담금이 오르는 속도로 너무 늦었고 비용도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저희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유발 부담금 분명히 내겠지만은 굉장히 저조한 수준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대책 세워야 되고 저희가 예전에 민변이랑 참여연대가 김포공항에서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관념이 공항이랑 공공시설이니까 참고 살아야지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서 1인당 100만 원 안팎의 최초로 아무리 공공적 시설이라도 주변에 있는 시민들에게는 배상의료자는 판결을 받아내가지고 그 다음에는 군사공항, 민간공항의 소송, 줄소송, 공익소송이 다 승소한 사례가 있거든요. 저는 이 제2롯데월드까지 만약에 개장해서 이 일대가 정말 교통지역이 된다면 물론 공공적 대책도 요구하고 교통유발 부담이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내는 걸 그치는 게 아니라 저는 혼자서 상상도 해봤어요. 롯데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 텐데 우리가 지나가다가 손해보는 거 배상해라는 거죠. 매달 얼마씩 주면 이렇겠지만 안 되면 우리 여기 맨 앞에 지금 이 송파구민이신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님 하고 계시는데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송 변호사님. 그래도 주민이시니까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송파구민이십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식품안전이라는 FTA 문제 같은 걸로 저희 NGO도 엄청 도와주시는데 저희가 그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대책 요구하는데도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개장하면 어마어마한 교통혼잡 당분간은 겪을 거거든요. 우리 송파구청 서울시청이 강력하게 롯데월드가 강력하게 요구하지만 그 요구는 요구대로 하면서도 그래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다 같이 뭐 집단 소송 같은 것도 해볼 수도 있고 법률적으로 교통체증에 시달린 시민들에 대한 어떤 피해 구제라든지 이런 조치를 강제하는 어떤 법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한번 주민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 우리 검은옷 입으신 선생님. 고생하십니다. 요 주위에 레이크 팰리스라는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회장입니다. 일단 교통 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레이크 팰리스뿐만 아니라 트리줌이라든지 1, 2, 3, 4, 5단지가 잠실 사거리를 지나다닐 때 평균 한 4, 50분 정도는 더 걸린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자동차 기름이 최소한 1리터 내지 2리터 정도가 소비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4,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한 7,000명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럼 한 3,000명이 그 지역을 지나갔을 때 이게 하루에 한 800만 원 정도가 우리 아파트에 손해가 온단 말이죠. 그러면 토일이면은 한 1,600만 원 곱하기 1년 했을 때 최소한 한 6, 7억 이상이 손해가 보는데 우리 변호사님 계신다 했는데 이게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가지고 좀 가볍게 하면 좀 떨리려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 입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물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교통 원활한 대책을 요구하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장현 교수님께서 싱크홀이 정말 아무 이상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상당히 안심을 하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만은 좀 그래도 믿음은 가지 않아요 사실은. 택시가 200대, 400대가 이 주위를 다닌다 하지만은 그분들이 보지 못하는 이 땅꺼짐 현상이 많이 있을 건데 이게 전문가들이 보실 때 저도 우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명의로 송파구청에다가 정밀 안전 검사를 실시해가지고 입주민한테 완벽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시경을 들여다볼 수 있듯이 정확하게 전문가들이 잠시 일대의 지하 구조를 파악을 해가지고 입주민들이 좀 알기 쉽게 어떤 분은 지하철이다, 어떤 분은 싱크홀이다, 그 다음에 석촌호수 물이다, 그 다음에 지하수 배관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눈으로 보게 내시경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는지 그걸 한번 지금 현재 GPR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는가 하니까 유모차처럼 생겼는데 앞에 이제 기계가 있죠. 그래서 쭉 밀고 다니는데 밀고 다니면 그래서 전자파를 쏩니다. 땅속으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가랑 공간이 있다 그러면은 이 파장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단지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전혀 알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상지구가 있으면은 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책 마련할 때 저도 조금 관여를 했는데 서울시 보니까 스웨덴에서 한 4억 이 장비가 있다 하더라고요. 일본 동경에서 그 장비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쭉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2대를 구입하려고 9억에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성능이 되는지 제가 스펙을 못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것도 하고 있는데 제가 다 기억을 안 나네요. 서울시가 이번에 내일 발표할 때는 상당히 조금 제일 불안한 이게 싱크홀이 발생해가지고 차가 떨어지고 빌딩이 무너지고 이런 어떤 그로부터 서울시가 열린 행정으로 그에 대해서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다 해소는 안 되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시민들이 불안해서부터는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창근 교수님이요, 투명한 행정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간략하게 먼저 제 생각을 잠깐 밝히고 그 다음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석촌호수 수위가 줄어들 때도 언론을 통해서야 공개가 되었었고, 롯데와 송파구청 모두가 지역 주민들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고, 진상조사하고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음에도 솔직히 문제 없다는 앵무새 같은 소리만 계속 반복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솔직히 신뢰가 갈 수가 없는 게 당연한 사실인데, 그래서 저는 서울시만이 아니고 롯데월드와 송파구청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질문 드리자면 제가 며칠 전에 취재 파일 K를 봤는데 거기서 박창근 교수님이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송파 일대 지변에 대해서 설명이 먼저 됐었는데 그걸 보면 거기서 설명하시는 게 송파구 일대는 자갈과 모래로 지반이 형성돼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약한 지역인데 그것도 고려 안 하고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박창근 교수님은 모래 밑에 화가면이 깔려 있어서 안전한 편이라는 대체적으로 그런 의견을 내신 것 같아서 좀 송파구 일대 지변이 어떤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안진걸 사무처장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원인을 롯데월드로 보든 아니면 지하철로 보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중에 하나가 난개발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지휘호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인데 행정은 투명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조사팀이 들어가서 공문도 많이 써왔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지하차도에 있는 90m짜리 또 모의 발견을 못했더라면 언젠가 무너지거든요. 힘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석천 지하차도가 그대로 주저앉죠. 그 위에 백적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저앉아버려요. 아침에 출근 시간에 차가 막혔다가 그게 참 10몇 대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헬기가 아마 24시간 떠면서 촬영하면서 아마 하루 종일 방송할 거예요. 그만큼 그 엄청난 그 시한폭탄이 숨어 있는 것을 저희들 조사팀에서 발견하고 나서 솔직히 시공사 관계자들도 가슴을 쓸어 내렸겠죠. 서울시도 가슴을 쓸어 내렸을 겁니다. 저희들도 깜짝 놀랐으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투명한 행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도 좀 알 수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죄송합니다만 국토부하고 수도관공사가 엄청 많이 싸우고 했는데 서울시는 다행히 이사에 될지 모르지만은 투명 행정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사위원장도 어디에도 휘둘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밝혀라 라는 뜻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위원장을 해라 해가지고 했는데 하여간 투명 행정은 진짜 이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토부나 서울시 일부 구청이나 이런 데 보면 행정하는 거 보면 거의 이거는 뭡니까 후진국의 전형적인 행정을 하는 데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국토부 행정을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시민들한테 안전을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다음에 이게 취재했는데 제가 저 하도 인터뷰를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여기 지질문도 그거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하면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제가 어떤 형태로 편집이 되고 어떻게 방송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질은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석촌호수에서부터 한강까지가 옛날에 한강이었고 지금 석촌호수 그쪽이 옛날에 주 물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촌호수와 한강까지가 하나의 하중도 섬이었었습니다.
그럼 이해되시죠? 다음 옆으로 탄침이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당초에 개발되기 전까지는 뚝을 안 쌓기, 제방을 쌓기 전까지는 이 일대 전체가 전부 다 모래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뚝을 이제 쌓으면서 이제 하천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은 일단 충적층이 발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낙동강하구 쪽에 가면은 모래층이 한 50m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20m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충적층에서는 물에 의해서 모래가 많이 씻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홀이 유독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발생했고, 더더욱이나 또 제1롯데월드라든지 지하철 공사가 또 이 시점에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좀 많았지 않았나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며칠 전에 착수 보고할 때 저도 들어가서 자문을 했었는데, 아마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밝혀가지고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짧게 아까 전 우리 레이크 필리사 입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정말 상습적인 그런 정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저는 공익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요구하는 당연하고, 나중에 이제 제1롯데를 들어서면 더 가져올 게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공공시설인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도 다 배상을 받았거든요. 그게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법은 나와있고, 나중에 공항이 생긴 이후에 이사 온 사람들이 쟁점이 됐어요. 그전부터 살았던 사람은 당연히 배상을 해줬지만 법원 판단이 설령 공항이 들어선 이후에 공항이 있는 거 시끄러운 거 알고 온 사람마저도 잠 못 잘 정도의 소음에 시달리는 거면 배상해주라고 이렇게 법원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삶의 권리가 신장되고 있어서 이 명백한 교통체증, 그것도 공공시설도 아니고 민간 대기업, 재벌 대기업의 막대한 순이익이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된 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규 변호사가 그러셨는데 저희가 한번 정말 공익소송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사실은 막개발, 난개발로 굉장히 희생이 됐죠. 이미 그런 것들을 지하도 특히 지하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공적 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사기업의 무슨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막 깔려가지고 지금 서울 도심 지하에 어떤 상황인지 사람들이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들에게 그 지역의 안전 유해 요소에 대해서 꼼꼼하게 지자체와 시에서 알려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지자체 선거 때 공약에 보면 모든 위험 요소를 주민들에게 알려주겠다라는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땅속에 뭐 있는지. 레이크 팰리스 밑에 뭐 있는지 모르시죠, 사장 우리 아버님도. 근데 거기 예를 들면 뭐 지하철이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그 통신시설 케이블이 넘어가지 않는 하수도가 뭐뭐 있다든지 그 시설은 몇 년 돼서 언제 교체돼 이런 거 우리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제 땅 속에 대해서까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소상히 조사해서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개발, 난개발도 이제는 우리 시대로 바뀌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제지되고 있잖아요. 예전처럼 함부로 막 개발을 안 하니까 안 하는데 그 전에 이미 해버린 것 때문에 지금 후과가 나오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앞으로는 이제 막개발, 난개발할 때 이번에도 지금 제1롯데월드에서 집안 11mm 정도 지금 심화된 거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지하수 영향평가 제도라는 것도 더 내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저희가 뭐 지하수 영향평가 알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안전을 위해서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지하수 영향평가라는 교통 영향평가 생기고 지하수 영향 이렇게 점점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가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어떤 주요 시설이 생기거나 어떤 공사가 할 때는 시민안전 종합영향평가제도 같은 것도 만들어져가지고 그 지역에서 그 건물이나 그 도로가 생길 때 뭐 안전에는 위험이 없는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지역 주민들이 뭐 입주자 대표회장도 참여하고 뭐 학교 운영위원도 참여하고 지역에 사는 뭐 변호사도 참여하고 이런 제도도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도적 연구 과제도 이번에 많이 남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월호 이후에 제1롯데월드 논란까지 보면서 그래서 해볼 시민 NGO들과 주민들이 함께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제도적 요구, 뭐 공익소송, 뭐 필요하면 제가 뭐 기자회견 같은 거 집회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한편으로는 여기 이제 송파와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9호선 공사와 제1롯데 공사 뭐 이런 게 다 겹쳐져 있기 때문에 더 저희들 걱정이 증폭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박찬 교수나 우리 교수님께서 굉장히 이제 전문가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신 거 저희가 기본적으로 많이 저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불안이 말끔히 가시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책이란 걸 하잖아요. 이렇게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더 대책을 세우는 오늘 우리 송파 시민연대랑 우리 송파 쪽 NGO들이 한 번은 속 시원하게 박원순 시장과 이런 자리를 한번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정의 최고 책임자께서 이 송파의 상황, 이 일대 지금 이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 전반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 우리 주민들이 훨씬 더 안심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서울시에도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도 촉구도 하면서 그런 자리를 한번 저희들도 한번 추진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근데 선생님 그 시간이 많이 좀 지나갔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한 분만 더 할까요? 네, 한 분만 하시고요. 저분하고 이렇게 두 분 이렇게 마시자냐면 이 선생님 아까부터 들었고 선생님도 이렇게 두 분만 듣고 하죠 뭐. 예. 이왕 좋은 자리가 왔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럼 두 분만 먼저 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강동 송파 환경노연합, 송파 시민연대, 참여연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천동 주민입니다. 궁금한 것은 박찬근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싱크홀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궁금했던 걸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지금 조사하시는 위원장님이나 책임을 맡고 계시는 게 싱크홀에 대한 건지 아니면 그 제1롯데월드 건물 자체 그게 집안이 문제가 있다거나 속초에서 물이 빠지면서 건물에 이상이 생긴다거나 지역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건지 이런 것까지 조사하는 것의 책임자이신지 첫 번째로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넓은 싱크홀만이 아니라 전체 롯데월드의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시는 것까지 권한이 있는 분이시라면 그 건물에 의해서 주변에 다른 문제가 발생돼 큰 사고가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가능성은 없다고 확신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과 관련해서 영향평가를 할 때 차들이 이렇게 오래 멈추게 되면 공기질이 굉장히 안 좋아질 텐데요. 학원 많은데 버스 주차 많이 하면서 그 벤젠 농도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영향 같은 거는 평가가 있었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거는 최 교수님께 여쭤보고 저 송파구 주민인데요. 저 오정빈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게 이게 싱크홀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 지하수가 끊기면서 거기가 동공이 생각하면서 무너지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도 만약 그런 원리라면 이 9호선 이번에 그 구멍은 아마 물길이 그쪽으로 끊기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속초호수 때 발생한 것 같지는 않아요. 상식에도. 근데 이 롯데가 지금 속초호수 옆쪽으로 이게 길을 막아서 팠기 때문에 5단지 쪽이랑 장미아파트 쪽으로는 지하수가 끊겼을 거란 말이죠. 흘러가는 지하수가. 거기가 동공이 발생할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근데 교수님 말씀으로는 동공이 발생하더라도 위에 그 지반층이 모래는 이미 퍼냈기 때문에 그 밑에는 무너질 수가 없어서 동공이 발생해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엔 좀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동공이 지하수의 길을 끊으면서 5단지나 장미아파트 쪽은 분명히 지하수가 동공이 생겼을 텐데 그쪽은 위험하지가 않은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교통 쪽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집값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저는 집값 떨어질 거라고 봐요. 왜냐면 2등급에 더 차게 되면 이건 못 다니거든요, 사람이. 그러면 이제 여기는 좀 잘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면서 여기 사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쪽으로 이사하고 싶어 할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봐요. 5단지랑 개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어쨌든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 개장 막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 쓰는 대책들이 만약 다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교통이 이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세운 계획을 다 했을 때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더 많은 해결책을 만들어서 보완했을 때 우리가 정말 여기가 살만한 도시가 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조사 범위는 저희들이 조사 범위는 석촌 지하차도
동공 그 싱크홀을 조사하는데 국한되어 있었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방위 사거리에서 인도에서 발생했잖아요. 그 조사하는 과정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밝히자. 그래서 서울시가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저희들이 밝혔거든요. 그 자리에서 바로 2시간 만에 밝혀가지고 한전이 수긍할 자료를 저희들이 발견해가지고 수긍을 받았죠. 그래서 상당히 괴담으로 또 퍼질 게 저희들이 막았다 생각이고 그래서 그게 조사 범위입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시공사도 있고 복잡하잖아요. 그래 되면 이게 참 힘듭니다. 휘둘릴 수가 상당히 많은 그 연구인데 해당 조사가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1차적으로 깔끔하게 됐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롯데월드 개장은 서울시에서 개장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했는데 제가 지하수와 싱크홀 쪽을 제가 평가를 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아까 요 질문가 하는 것도 그림을 제가 그리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림 그리신 동안 교수님 대기영향 평가가 그래서 지하철로 호수고 여기 한강입니다. 여기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강입니다. 이게. 이 한강하고 석촌호수부터는 석촌호수가 조금 수위가 높습니다. 왜냐면 지하수위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 수위가 훨씬 여기는 8차선 도로가 하겠죠, 그죠? 여기는 훨씬 긴데 이렇게 되면 지하수위가 공사 중에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여기 이까지 터파기를 하면은 지하수위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여기서는 완만하게 떨어지겠죠. 완만하게 지하수위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물께서 나오니까. 그래 되면은 이쪽 지역은 석촌호수가 이게 딱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위가. 그러니까 이쪽은 지하수가 엄청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물론 지하수는 이렇게 이 각도로 들어가겠죠. 여기 안반이니까 모래층으로 이렇게 하고 들어오겠죠. 여기서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이쪽보다는 이쪽이 지하수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싱크홀이 만약에 지하 공동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쪽이 훨씬 더 발생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니까 속도가 빨라야 모래나 흙들을 끌고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하 시설물을 이게 안반 그러니까 충적층, 모래 자갈층 위까지 파는 이런 어떤 시설물을 만들 때는 주위에는 그 지하수 등이 빨라지기 때문에 공사 중에 지하에 공동이 생길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보다는 이쪽, 여기 안전하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까 40-50분 걸린다고 했으니까 거의 그 도로의 그 기능을 잃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잃었다. 2등급이면요. 2등급 같은 경우는 도로 용량에 전부 포함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교통 혼잡 비용에는 그 아까 말씀하신 연료 비용, 그 밖에 여러 사회적 비용이 있는데 대교 비용도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도시에는 공장이라는 게 없어도 자동차에서 오는 배기가스가 대교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럼 그만큼 환경 오염도 심할 테고요. 그 자동차 연료 비용 손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계 속도라고 했는데 도로에서의 속도로 이동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바퀴가 쓴 상태를 정체, 그 다음에 그 설계 속도보다 떨어진 속도가 지체입니다. 뭐 서행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그 통행 속도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건 다 정체가 일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될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수요 예측이라는 건 사실 예측입니다. 뭐 많이 보셨겠지만 뭐 과다 예측하는 경우도 있고 과소 예측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수요 예측대로 했을 때 더 포화 상태가 된다면은 아까 서울시에서는 뭐 교통 그 혼잡 특별구역이라든가 아니면 그 롯데에 대해서 주차장을 폐쇄한다든가 아니면 뭐 무료 주차 금지하고 물건 배송 금지하는 이런 부분들. 그럼 결과적으로 그거는 일부분의 효과뿐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평가대 대안들이 일단은 전부 해소된 다음에 오픈을 해야만 현재 이 그 교통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우려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 충분히서도 이쪽 지역이 우려될 수 된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지층 구조가 비슷하다 그러면은 이쪽이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과학지시서에도 이쪽 부분에 대한 정밀 시추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하에 공동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쪽 지역도 조사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조사를 했는데 지하 공동이 없더라 하면은 여기는 이거보다는 더 안전한 지역이니까 없다고 우리가 판단을 해도 공학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도 과학지에서 보니까 이게 조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불안하다, 이게 공동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 모든 어떤 뒷책임들은 롯데월드가 지하죠. 그건 분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서울시가 지금 농어촌 공사에다가 지금 이 연구를 의뢰했는데 농어촌 공사가 우리나라 지하수 쪽에서 제대로 하는 쪽이니까 아마 기대를 하고 연구 결과는 다 공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동공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쪽 부분도 그때는 이제 롯데가 좀 더 조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조사 결과를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교수님 지금 그 승초동수하고 동원 쪽에 하살표 하시는 부분은 그 현실적으로 뭐냐면은 그 공원화가 지금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도로죠. 지상에 이제 도로고, 근데 이제 터널 하나 이게 그 길기 앞쪽으로 이렇게 터널 하나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는 제가 보니까 뭐 위가 콘크리트 구조물. 그러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큰 비가 왔을 때 빗물이 와가지고 모래 한 5개, 한 10몇 개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서서히 이게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물을 빨아들이는데 흡수하는 데는 이와 같은 롯데월드 공사장, 지하철 공사장이 되고 공급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급처는 하수관로에 노후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길이 생기잖아요. 물길이 생기고 물길이 빨라져야 모래를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건이 이쪽 지역에는 상당히 많이 성숙되어져 있다. 그리고 상수도 관로도 상당히 노후화 이게 한 30년, 40년 됐잖아요. 개발한 지가. 그러면 그때 여의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여기는 하수도 관로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물이 어느 정도 빠지고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빠지는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지금 당초 롯데가 정확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도 엄청 많이 다투고 했는데 분명한 것은 이게 공사 전에 아까도 이 표 봤지 않습니까? 공사 전에 공급했던 한강에서부터 공급했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지금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 양의 대부분은 우리가 제가 앞으로 정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상당 부분 롯데월드 지금 현재 있는 대로 빠져들어갔을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합리적 추론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롯데 관계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한 몇 차례 걸쳐서 이게 조사를 했었습니다. 저기 서울시 임시계장과 자문 자격으로 조사를 했는데 수량을 계층하는 게 아마 아직 관리 모드가 아니고 공사 모드가 보니까
계측하는 데는 상당히 조금 원시적인 방법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측하는 지하수 관측이나 이런 것들 보면 좀 안정화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롯데가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는 양, 다음에 공사, 그러니까 제 롯데월드 부지 내로 들어오는 물의 양을 정확하게 판단해줘야 해준 자료 공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실시 설계 상황을 볼 때는 하루에 1350톤의 물을 소화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나 롯데의 공식적 자료는 450톤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조금 더 많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관측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어떤 관측 자료들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물이 지금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물길은 점점 더 커지거든요. 네덜란드 동화 있지 않습니까? 물길이 막다가 밤새 어린 소년이 죽었다는 그런 동화처럼. 그래서 물길은 자꾸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물길이 자꾸 막 커지면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근데 이 지하수 흐름은 하루아침에 그냥 물을 쓴다, 이런 어떤 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아주 서서히, 진짜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수 흐름에 대한 어떤 관측을 제대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상지구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 어떤 조치를 취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민사회단체나 또는 서울시나 송파구가 그런 어떤 관측 자료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갔고요. 많이 궁금하신 거 있으실 텐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